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독해, 적중 독해의 엑스텐 리딩 황선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비 커리큘럼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된 저는 황선웅이라고 하고요. 2024년 대비해서 엑스텐 리딩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Y와시라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현재 현강으로는 김영편입 종합반에서 독해 파트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2018년부터 지금까지 김영플러스 강남 캠퍼스에서 쭉 강의를 해오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제가 노원 캠퍼스에 또 출강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18년부터 21년까지 신촌 캠퍼스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지난해에는 또 종로 캠퍼스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강남 캠퍼스와 노원 캠퍼스에서 현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살짝 부끄럽지만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어주셨던 많은 이제 수험생들, 학생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평가를 또 좋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 평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만족도도 좋게 평가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또 받게 되었네요. 그만큼 또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뜻이겠죠.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강사이고 본격적으로 제 강좌들을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독해 파트가 무엇이고 독해 파트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이런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먼저 편입 영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어휘 문법, 그 다음에 논리 독해 파트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독해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모든 파트들 중에서 독해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50% 전체 문항 중에 50% 정도는 독해 문제로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많게는 70%, 심지어 80%까지도 독해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 파트 비중도 크고 그만큼 배점도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할 파트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께 이 독해 파트의 중요성을 먼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만으로는 또 우리가 뭔가를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학교별 주요 학교별 독해 출제 비중을 제가 간단하게 좀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인문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자연계열 영어 시험도 어쨌든 독해 비중은 굉장히 상당하다.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차지하는 게 자연계열에서도의 독해 비중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학교들은 독해 출제 비중이 기본적으로 40%를 넘는 학교들이에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편입 영어가 다시 부활을 했죠. 근데 독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독해 출제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이 주요 학교들, 우리가 편입해서 꼭 가야 할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 독해 출제 비중 아주 높고요. 그만큼 우리가 독해라는 과목을 정말 철저하게 신경 써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밑에 연두색으로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학교 홍익대를 따로 빼놨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40%가 독해 출제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밑에다가 따로 빼놨지만 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35%라고 하는 이 숫자에만 우리가 숫자만 보고 나서 별로 안 나오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독해의 지문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한 지문 한 지문에 그 지문의 길이가 정말 너무너무 길어요. 아마 거의 모든 학교들 중에서 가장 긴 지문을 자랑하는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로는 35% 정도 되겠지만 그 지문의 길이를 감안하면 체감되는 그 독해 지문의 양은 훨씬 더 많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익대도 지문의 개수, 문제의 개수는 좀 적지만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지문의 길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없는 학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독해 문제 좋고 독해 문제 난이도가 높기로 소문난 학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독해 출제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왕에 편입을 시도해보기로 편입을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독해 파트 시작부터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그러면 우린 편입 독해를 대하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우선 이것부터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 강좌에 대한 소개도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편입이라는 이 시험을 준비를 올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또 이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 강의에 대한 홍보보다 일단 편입 독해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독해 공부는 시작이 빨라야 해요. 시작이 빠를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편입 영어에서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제가 독해 공부를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단어가 부족해요. 저는 아직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독해를 할 수 없어요. 일단 단어랑 해석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독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휘 문법이 부족해도 독해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해석이 안 되는데 대체 독해 공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독해 공부는 일단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꼭 영어를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지만 독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석이 어렵고 단어가 아직 부족하다면 일단은 영어 지문 옆에다가 한글 해석 같이 펴놓고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독해 공부를 꼭 영어로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국 영어로 된 지문을 옮기면 그게 국어 비문학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어휘와 문법, 해석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한글을 보면서라도 글 읽는 연습, 글을 올바르게 읽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 바로 독해 파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휘 해석 잘 안 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제대로 되지 못해도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독해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해석이 잘 안 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해는 글 읽기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글 읽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단기간에 완성되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쉬운 지문도 올바른 글 읽기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독해 공부를 차근차근히 일찍 시작했을 때 그 효과는 사실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7월 이후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편입 영어라는 그 난이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7월인데요. 6월 달까지는 기타 다른 영어 시험과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정말 편입 독해라는 것에 진짜 난이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하는데 당장에 문제가 어렵지 않을 때에는 그 독해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 이 독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미리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 7월 이후에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아직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어휘 문법만 좀 해야지. 그리고 나서 7월부터 나는 독해할 거야.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여기다가 써놨죠. 그 전에 손 하나도 안 대다가 7월부터 독해 시작. 안 돼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준비 과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7월 달에 독해 난이도를 접했을 때 그것을 익숙하게 하고 소화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휘 문법에 최대한 치중을 하시되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독해 공부도 조금씩 해 나가셔서 그 기반을 미리 다져놓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땅을 잘 읽어놔야 나중에 수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문법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독해 파트의 비중을 늘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의 차이를 두면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편입 독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독해는 역시 글을 읽는 능력이에요. 모든 글을 읽는 것에는 법칙과 패턴이 있어요. 그게 영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뭐 독일어든 스페인어든 어느 나라 말이든 글을 읽는 데는 법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술 학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논술이라는 것도 배우죠. 그걸 왜 배우죠? 올바른 글쓰기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올바른 글쓰기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올바른 글쓰기 방법대로 글을 쓴 방법대로 올바르게 글을 읽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 있다? 올바르게 읽는 방법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글을 읽는 법칙과 패턴을 배우는 게 편입 독해가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법칙과 패턴을 지문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 이걸 배우는 게 일단 편입 독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해도 암기 과목이에요. 독해는 이해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독해도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왜 암기 과목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냐면 저희가 만약에 A, B, C, D, E라고 하는 5가지 법칙을 배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지문에 하나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따라서 A, C, E 법칙, B, C, D 법칙, C, D, E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칙 중 올바른 법칙을 선택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능력, 그걸 물어보는 게 독해이기 때문에 뭔가 암기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느낌은 안 들지만 기본적인 법칙에 대한 암기가 있어야 그때그때 유연하게 그 법칙을 적용하면서 독해, 글을 요약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은 글의 요약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독해 능력을 또 편입 독해에서는 요구하는데 독해의 본질은 결국 텍스트 싸움이에요. 텍스트를 누가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냐, 이 싸움이고요.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그 텍스트를 내 편견이나 나의 고정관념 없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게 그 독해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있는 텍스트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묻는 게 바로 편입 독해고요.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게 바로 편입 독해예요. 우리가 영어 듣기 리스닝 시험 볼 때 막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듣기 평가잖아요. 편입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하지 않을 뿐 눈으로 하는 듣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최대한 잘 들어주는 게 바로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최신 독해 경향은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지식 없이 주어진 텍스트만을 통해서 얼마나 잘 그 지문을 우리가 해독할 것인가, 문해력을 평가하는 트렌드로 바뀐 지는 꽤 됐어요. 지식적인 독해가 아니라 지문을 우리가 파헤치는 그런 문해력을 기르는 쪽으로 우리는 공부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논리적 독해를 통해서요, 시간 활용의 효율성도 같이 확보해야 된다. 편입 독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요. 편입 영어 자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편입 독해가 요구하는 것 세 번째, 바로 출제 의도 파악 능력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문제 보고 그냥 읽고 푸는 게 그게 독해였다면 이제는 문제를 보고 혹은 지문을 통해서 출제 교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를 체크하는 능력, 이 능력도 편입 독해에선 여러분들께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내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각 문제별로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 방식의 일관성, 결국 출제자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가 독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Y와C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고 완전히 새로워진 커리큘럼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Y와C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단순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문 전체를 똑같은 모든 지문 전체를 100% 똑같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는 없어요. 노래도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지 않듯이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있죠. 그런 것처럼 편입 독해도 우리가 힘을 빼고 읽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힘을 확실히 주어서 읽어야 할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힘을 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야 되는지 그 강약 조절을 함에 있어서 이 Y와C라는 솔루션은 여러분들께 정말 획기적인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현강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Y와C라고 개념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워크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 팀워크 운동은 바로 뭐냐면 회사의 휴양지에서 하는 건데 집단을 원형으로 둘러 세우는 게 바로 팀워크 운동이래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휴양지에서 8명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있었어. 그리고 천천히 그 테니스 공을 건넸어. 혹시 지금 이 부분을 힘줘서 읽고 계시진 않나요? 이 부분 제가 지금 네모로 박스 친 이 부분은요. 네, 글 속에서의 TMI예요. 이게 TMI인지 왜 아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우리는 적절한 타이밍에 why와 what이라는 질문을 필자한테 던져야 되고요. 그 질문을 필자한테 던진 후에 필자가 why와 what에 대한 답을 우리한테 던지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첫 문장을 읽고 나서 팀워크 운동이 집단을 원형으로 세우는 거라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대체 집단을 원형으로 세워놓는 것이 대체 왜 그게 팀워크 운동인 건데? 원형으로 세우는 게 대체 왜 팀워크 운동이야? 대체 왜 팀워크 운동을 위해서 대체 왜 이 집단을 원형으로 세워놓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필자로부터 빨리 들어야 해요. 빠른 시간 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TMI라는 것을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읽으면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그 운동, 즉 집단을 원형으로 세우는 그 운동의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개개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죠. 아니, 집단을 원형으로 세우는 게 팀워크 운동이라며. 그래서 왜 그렇게 세웠는지를 물었는데 갑자기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머나 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 아니, 팀워크 운동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한다며. 근데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이라는 게 대체 뭐야? 라고 필자한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 공을 던졌을 때 당신이 공을 던진 그 사람이 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만큼이나? 당신이 뭔가 공을 받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던진 공을 그 사람이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던진 걸 상대방이 잘 받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요약이 되죠. 팀워크 운동은 집단을 원형으로 세우는 거야. 왜? 바로 내가 받는 것만큼 중요하지만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던진 걸 상대방이 잘 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팀워크니까. 내가 받는 거 플러스 내가 잘 전달하는 거, 이 팀워크를 하려고 바로 집단을 원형으로 세웠구나라고 하는 이 Y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뭐냐면 결국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던진 걸 상대방이 잘 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팀워크 운동이라는 거죠. 원형으로 집단을 세웠을 때 그 팀워크 운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답을 찾을 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팀워크, 그리고 내가 던진 걸 상대방이 잘 받게 하는 거죠. 즉 내가 상대방이 잘 받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협동. 이게 바로 팀워크. 그리고 능력. 이 팀워크라고 하는 거,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 정보가 deliver, 전달되게 함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 즉 정보를 상대한테 전달하는 그 능력이 바로 팀워크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콜라보레이션과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5번을 바로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 힘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Y와 독해의 컨셉이고요.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전에는 이제 제가 구분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인문계 커리와 자연계 커리를 나눴어요. 인문계 커리는 제가 컴플리트 과정이라고 해놨고 자연계 커리는 컴팩트 과정이라고 했는데 인문계 자연계 커리를 구분한 이유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라기보다는 자연계 커리를 따로 뺐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자연계 커리를 따로 뺀 컴팩트 과정을 따로 만든 이유는 제가 2018년부터 김풀강남 자연계 전문관에 계속 있었고 김영편입이 자연계 전문관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생길 때부터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제가 자연계 학생들과 함께 지낸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계 학생들의 장단점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연계 전용 커리를 따로 뺐는데 자연계 커리의 핵심은 영수 밸런스예요. 한쪽으로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어 때문에 수학에 소홀해서도 안 되고요. 영어를 너무 등한시하고 수학만 해서도 안 되죠. 자연계 합격의 비결은 영수의 밸런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 자연계열 컴팩트 과정의 핵심은 영수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가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져가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자연계 전문관에 계시는 많은 수학 교수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수학 교수님들한테 조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와 자연계 거리는 구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영수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자연계열 컴팩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인문계는 최대한 깊이 있게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연계는 효율성 플러스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은 제가 통합 기초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기본 과정부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구문과 독해를 각각 따로따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 통합 과정, 심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인문계열은 구문 독해를 조금 더 나눠서 가고요. 심화 과정에서도 자연계열은 통합 과정으로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가 커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과정에서도 인문계 과정과 자연계 과정을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자연계열에 맞는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쪽에서 하지만 최대한의 많은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가장 효율성 있는 커리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파이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인문, 자연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됐고요. 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과정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만든 커리 중에 하나가 하반기 전용 커리예요. 편입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전까지 독해를 공부를 했는데 뭔가 효과가 없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7월 달에 하반기에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7월 달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리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Y와 독해 개념 올인원 강좌예요. 기초, 기본, 심화 강좌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강좌이고요. 압축적이긴 하지만 담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담아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특강을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 제 스페셜 특강 시그니처 강좌 중에 하나가 바로 밑순 삽삭, 밑줄, 순서, 삽입, 삭제, 네, 이 부분에 대한 스페셜 특강이에요. 이 밑줄 순서 삽입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순서배열 같은 경우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끝나는 그런 파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졌어요. 순서배열이 많게 나오면 5문제, 6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파트로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밑줄 문제나 삭제나 삽입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에서의 변별력을 가져가는 문제로 그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따로 스페셜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스페셜 특강이기 때문에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합격생들이 그 후기로서 증명을 좀 할 거예요. 합격 후기를 보면 수강 후기를 보시면 정말 이 미수 3사 특강은 여러분들께 큰 점수 대폭 향상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학교별 맞춤 기출 특강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올인원 스페셜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도 좀 적어놨는데요. 각 기초, 기본, 심화, 실전, 파이널까지 해서 이런 강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제 인터넷 인강 공지사항에 따로 올려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강좌에선, 기본 강좌에선, 심화, 실전, 파이널에선 대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올인원 강좌에선 어떤 것들을 위주로 배우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 그 공지를 보시면서 커리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커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저도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
모든 강의를 스튜디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스튜디오 강의를 통해서 힘들지만 저도 힘들지만 스튜디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스튜디오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제 수업의 유연성,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자유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많이 했으니 제 강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유머러스한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 뭐 막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여러분들 빵빵 터지는 막 썰 이런 거 마음 같아서 막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까지 굴뚝까지 차 있는데 제가 그러는 능력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하지만 농담은 별로 없지만 정말 시간 한 1분 1초라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여러분들이 인강 수업 들을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진정성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2024 대비 커리큘럼 소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사들을 이제 첫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엑스텐 리딩 황선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